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모진 시집살이와 독박 육아를 무대뽀 정신으로 극복하신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민이 너무 깊어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자정이 훌쩍 지난 시간에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 40개월 된 아이 하나 키우는 전업주부 맘입니다. 신랑과는 7살 차이로 신랑이 나이가 많아 시댁에서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 특성상 일주일에 많게는 3번, 적게는 1번 정도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집에 들어오는 날에는 새벽에 출근을 하거나 12시 넘어서 퇴근해서 들어오고 토요일에도 거의 쉬지 않습니다. 일요일은 신랑이 쉬는 날인데 잠으로 거의 하루를 다 보냅니다. 잘 만큼 자고 나서 신랑은 아이와 놀아주고 해요. 저는 정말 둘째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신랑은 둘째를 원합니다. 시집살이를 시키는 이기적인 시부모님의 편에 있던 신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없이 제 편이긴 합니다. 신랑이 그렇게 변해서인지 제가 둘째를 낳기가 힘든 이유를 몇 번 설명해서 신랑이 알겠다고 했지만 제가 맞는 건지 읽으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1년 가까이 시부모님과 합가해서 살았습니다. 합가해서 사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희 아이를 10번 정도 안아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이를 안아주신 적이 거의 없고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해서 컨디션이 좋을 때 예쁜 모습을 눈으로만 봐주셨어요.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아이와 멀리 떨어져 계셨고요. 친정언니가 아이 낳았을 때 언니의 시어머니가 조카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고 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다들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드라마에서도 할머니들은 보통 아가인 손주를 잘 돌봐주시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첫째는 예민한 아이라서 거의 돌 무렵까지 밤에도 자주 깨고 낮잠도 얼마 자지 않았습니다. 낮잠은 30분씩 나눠서 잤어요. 그리고 항상 안고 있어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생활을 했습니다. 잠시라도 눕혀놓으면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였습니다. 애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하루 종일 안고 고생하고 있으면 이웃이라도 아이 잠시 안아주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철저하게 제가 아이 안고 서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보시기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녁 시간에 씻고 싶어서 어머니께 아이를 잠시만 봐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자주 안 씻어도 된다고 하시며 냉정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어머니께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내로남불의 정석인 분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아버지는 종살이를 해줄 며느리를 원했는데 아이가 손을 타서 제가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원하는 집안일이나 음식들을 못 해드렸죠. 사실 시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조금이라도 해드릴 수 있었지만 안 해드리고 싶기도 해서 아이를 핑계로 전혀 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저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술 마시고 저에게 화를 내곤 하셨죠. 그 당시에 신랑은 시부모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아버지 편에서 저에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신랑은 시아버지가 저에게 소리 지르는 것은 기분 나빠하는 것이 전혀 없었고, 제가 징징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서 집에 오기 싫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신랑이 아이를 예뻐해 주지도 않았고요. 신랑은 술 먹고 새벽 5시에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와달라고 얘기라도 하면 시아버지는 돈 버느라 속이 말이 아닐 텐데 남자가 그 정도도 못해? 그걸 가지고 여자가 집에서 징징거리면 남자가 밖에서 참도 어깨 펴고 일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합가해서 살고 있으니 남편에게 잔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살며 아이를 안고 우는 일은 일도 아니었네요. 눕혀놓으면 소리 지르며 우는 아들, 배려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시부모님,
성질 더러운 신랑까지 내가 정말 전생에 무슨 큰 죄라도 지었나 하는 마음도 들어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밤마다 빌었습니다. 우울증인 줄도 모르고 우울증을 겪었던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정신 빠진 사람처럼 이상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순간 정신이 돌아오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이 되었고, 나쁜 생각도 했다가 아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그 생각을 떨쳐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있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들이 어쩔 건데? 그래봐야 이혼밖에 더해? 혼자 애 키우면서 이혼녀라고 무시당하고 산다 해도 지금만큼은 안 힘들겠지.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니 살겠더라고요. 사람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서 독한 아줌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말씀에 싫어도 응하던 제가 시부모님께 명령조의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 드시고 소리 지르는 시아버지께 같이 소리 질러 드렸어요. 물론 시아버지는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냥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하는 것이었고, 저는 따박따박 따지는 얘기를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필요시에는 아이 봐주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하고 난리를 치던 시어머니였지만, 제가 강하게 명령조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더니 제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는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변하니 시부모님이 저에게 화를 내고 혼내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저도 이판사판이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할 말 다 하고 했더니 신랑에게 고자질을 하시더군요. 신랑에게도 마찬가지로 할 말 다 했습니다. 어른에게 대든다고 자기 부모 편드는 신랑에게 시부모님 배려심 없는 이기적인 분들이라고 계속 따지고 들었습니다. 신랑도 한동안 저에게 뭐라고 하더니 제가 계속 따지고 들어서 지친 것인지 제 논리에 설득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신랑이 그렇게 변하게 되니 더 이상 편들어 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셔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시기 시작하셨고, 제가 아이를 봐달라거나 아이 기저귀 갈아달라거나 하는 부탁을 잘 들어주셨어요. 결혼하고 10개월 가까이 저를 힘들게 한 시부모님이라서 한동안은 제가 어깃장을 놓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면 다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 잘못 아시고 사시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시부모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었지만 그냥 그렇게 어깃장을 놓고 싶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냥 시부모님이 싫었거든요. 결국 저희 무대뽀 같은 행동에 질리셨는지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분가를 권유하셨습니다. 신랑이 외아들인데 어차피 나중에 시부모님 모시고 다시 합가해서 살아야 할 거 뭘 들락거리냐고 분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 튕긴 것 같은데 그때는 튕겨보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시부모님 말씀에 어깃장을 놓고 싶어서 한 소리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나중에 힘 떨어지면 요양원 가면 되니까 다시 합가할 일 없을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못 이기는 척하고 결혼 1년 만에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가 후 2년 동안 신랑도 개과천선했습니다. 예전에 시부모님과 함께 저를 힘들게 할 때는 나 혼자 돈 벌어서 억울하다. 집안일이 뭐가 힘드냐. 바꿔서 생활 좀 해보자. 애 낳고 나도 큰 소리 치고 싶다. 나도 애랑 놀고 먹으며 살고 싶다. 사치 좀 하지 말아라. 등등 아주 개소리만 골라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마시면 5시가 피크라며 술 사오라고 아이 안고 있는 저에게 소리 질렀던 남편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무대뽀로 변해서 시부모님은 변하신 것이지만 신랑은 제가 변화시켰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아이 때문에 신랑이 변한 것이겠지요. 아기 때는 울고 칭얼거리기만 하던 아이가 좀 크면서 예쁜 짓을 많이 하니 신랑이 변하더군요. 물론
신랑의 직업 특성상 집안일은 못 도와주지만 아주 가끔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설거지도 해줍니다. 제가 피곤할까봐 아이와 목욕도 해줍니다.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그걸 가지고 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 3시간에서 6시간 자고 일하고 와서 아이를 씻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랑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도 참 예쁘게 변했습니다. 항상 고맙다고 말해주는 신랑을 보면 힘이 솟아납니다. 지금은 시부모님을 꼭 뵈어야 할 때만 뵙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부담스러워 하시고 저도 아직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랑도 이렇게 개과천선을 했고 더 이상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정말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랑이 둘째를 원해요. 남편이 집안일을 돕는다고 돕지만 정말 어쩌다가 있는 일이고요. 첫째가 지금은 많이 커서 예쁜 짓을 많이 하지만 둘째를 낳고 아이 둘을 키우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신랑이 돈을 많이 벌긴 합니다. 월 600에서 1000 벌어요. 하지만 분가하면서 대출받은 것과 사업 시작하면서 받은 대출을 빨리 갚아버리려고 해서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다, 둘째 낳아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둘째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랑과 얘기를 할 때 자신 없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신랑은 말했지만 서글픈 표정으로 아쉽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죄책감마저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를 힘들게 키우시고 이렇게 남편을 위해 고민하시는 것을 보면 쓰니님 참 착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